자, 먼저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제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첫 번째는 공식입니다. 수직선에서 볼 건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도율아, 이 떨어진 거 얼마지? 4.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어떻게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정리해 드리게 되면, 자, 보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X1, X2라고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저기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는 X2에서 X1 뺀 거지만 X1이 더 크다라면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된다라는 의미로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돼요. 무조건 절대값, 여기 절대값 안 붙여도 할 수 있죠. 도가 크다 작다라는 거만 구분할 수 있으면 절대값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 이게 아니야. 이거야. 여기에 1,3이라는 점이 하나 있을게요. 5,8이라는 점이 하나 있을게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약간 조금 힘든 거죠. 수익선은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이제 그 공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를 수직선에 이용했던 저 공식을 조금은 응용할 겁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X축, Y축이 주어진 상황에서 두 점이 있다. 여기가 A라는 점, 여기가 B라는 점. 거기서 A라는 점을 쌤님이 X1, Y1이라고 두고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하자. 그때 이 거리는 미안하지만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요거를 수직선처럼 바꾸어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이거 봅시다. 이 녀석을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두게 되면 요만큼의 길이는 X2에서 X1 뺀 거라고 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봐. 요 길이를 요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주게 되면 결국 요만큼의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이거를 Y축에 수선의 발을 각각 떨구어 주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EY 좌표를 서로 뺀 거 요만큼의 길이가 되게 될 거고 결국 요 길이는요 요거랑 같아지게 돼요.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뭔데? 지금 요 길이인 거거든. 근데 이거 뭐 알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어요? 그걸로 공식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저기는 AB 사이의 길이라는 녀석을 제곱해 주게 되게 되면 요만큼 길이 얼마예요? x2-x1에 대한 제곱. 요 길이 제곱할 거야. 그러면 y2-y1에 대한 제곱.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제곱만 떼주면 AB 길이는 발가. 그래서 잘 봐. AB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2-x1에 대한 제곱, y2-y1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정리하는데 참 잘 봐.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얘들아 말이 이 차이가 3을 제곱해도 9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지. 얘는 반드시 큰 거에 작은 걸 빼야 거리가 되는데 이 안에 제곱할 거니까 순서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해봐. 해볼게. A라는 점의 좌표가 1,-2, B라는 점의 좌표가 4,3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잘 봐. 뭐 하면 되냐면 이거를 문자로 외우지 말고 쌤이 뭘 말하냐면 두 좌표를 그냥 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큰 거에 작은 거 빼냐면 꼭 그렇진 않다는 뜻인 거야. 어느 것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거 뺄게요. 여기서 이거 뺄까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할까? 반대로 할까?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한 번 더 거쳐서 쌤 요거를 한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문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점 사이 거리는 잡아. X 좌표
차이를 제곱해주고 근데 그 차이라는 게 꼭 큰 거에 작은 거 안 빼도 상관없습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y 좌표 그 차이에 대한 제곱 결국 이 녀석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순서 상관 있는 게 뒤에 하나 나오거든. 기울기 파트에서. 그래서 얘는 두 점 차이 버리고 할 때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됐지? 4번 내볼까? 이거 해주시게 되면 루트 5의 제곱 25 3의 제곱 9 뒤에 게 25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루트 34가 이렇게 정답. 됐죠? 물론 제곱 나오면 묶어주시고 그러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필수 예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자 첫 번째 거기 A라는 점의 좌표가 2,3 B라는 점의 좌표가 A-1,1이라고 되어 있을 때 너희 둘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다. 자 완벽하게 공식 한번 써보자 말이다. 자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녀석은 루트 뭐라고? 차이 아무거나 서로 빼면 돼. 여기서 이거 뺄까? A 빼기 3인 거지. 그거 바로 제곱 이렇게 됐니? 마치 x1, x2 정해서 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x좌표 빼면 돼. y좌표 아무거나 빼면 돼. 3에서 1 빼면 2의 제곱 요거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풀려면 뭐 하면 돼? 양변 제곱하면 되죠. 16 곱하기 32 그 다음 요거 a 빼기 3에 대한 제곱 4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 굳이 전개하지 마세요. 넘겨줄게요. a 빼기 3에 대한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은 얼마? 28이 잠깐만 좀 이상한데? 28이 루트가 나오는데? 선생님 문제 잘못 적었나? 아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4의 제곱이네요. 그럼 요거 16인 거고 그럼 요게 16 그럼 맞겠네. 그럼 얘들아 a 빼기 3이라는 녀석은 풀마 4가 되면 되겠고 그럼 a라는 녀석은 3 풀마 4가 되면 될 테니까 7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니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1 다음 b라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4,0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못 쓰는 거 공식 써서 풀어라 말이야. 자 그런데 쌤 요령 좀 부릴게. 뭐냐면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얘들아 제곱을 해도 같은 거 아이가? 맞지? 똑같은 차이가 제곱해도 값이 같을 거 아니야. 뭐 할 거냐면 루트 빼고 가버릴 거야. 바로 루트 빼고 너희 둘의 차이에 대한 제곱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둘을 빼면 3이죠? 3의 제곱 됐죠? BC는 요래 두 개네요. 너희들이 차이 A 빼기 4에 대한 제곱 차이가 이만큼 나죠? 2의 제곱 이렇게. 자 이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A제곱 똑같으니까 사라질 겁니다. 1차량 상수만 계산할게요. 요거 2A 1하고 9 더하면 10 마이너스 8에 16하고 4 더하면 20 넘어가 주니까 10A라는 녀석이 10이 되겠고 A라는 값이 1이 될 건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값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정답은 요렇게.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지금 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공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바라보니까 1번 A라는 점의 좌표가 1,2라고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3,4 요렇게 있을 때 이 녀석들과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라고 요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됐죠? X축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어떤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녀석이 특징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결국 Y좌표가 0이라는 특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좌표는 모르는 거니까 A라고 두고 그럼 우리가
같은 거리란 조건에 의해서 P에서 A까지 길이랑 P에서 B까지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아까 앞에 문제처럼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 자, 근데 거리가 같으니까 얘들아 뭐 해도 돼? 각각 바로 제곱시켜도 상관없겠죠? 루트 바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자, 너희 둘 사이 거리 차이에 대한 제곱 A 빼기 1에 대한 제곱 Y좌표 차이 2죠? 2의 제곱. 자, X좌표 차이 A 빼기 3에 대한 제곱 Y좌표 차이 4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또 어차피 A제곱은 사라질 거라서 1창 마이너스 2에 1하고 4 더하면 5가 되면 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9하고 16 더하면 25가 이렇게 되어주시면 되나요? 넘어갈게요. 4A가 20이 될 테니까 A라는 값 5가 될 거고 우리가 찾는 P라는 점의 좌표는 5,0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과 B라는 점 3,0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이 돼요. 그런데 어디 위에 이번에는 Y는 X 위의 점 이번에는 P라고 또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르는 P라는 점을 세팅할 건데 Y 꼴 X 위에 있다라는 건 X 좌표가 같다라는 거지. XY 좌표가.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렇게 줬다라면 Y 꼴 2X 빼기 1 위의 점이라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A라고 두고 뭐 B라고 둬도 되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Y 좌표는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하나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물론 A, B라고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또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시하면서 좌표를 표시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은 거리 떨어졌다라는 게 P에서 A까지 거리, P에서 B까지 거리 같으니까 각각 제곱시켜서 루트 없애버리자. 가볼게요. 차이에 대한 제곱 A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차이에 대한 제곱 A 빼기 1에 대한 제곱 차이에 대한 제곱 A 빼기 3에 대한 제곱 차이에 대한 제곱 그냥 A제곱 적으면 되겠네. 자 그럼 또 보면 A제곱은 다 사라집니다. 1차원 계산할게요. 4A 빼기 A니까 합치면 2A 요거 제곱하면 4죠? 1이니까 더하면 5 됐죠? 자 1창 마이너스 6A 되면 되겠고 여기 남는 건 9밖에 없겠네. 넘어갈게. 네가 8A가 되면 되겠고 너는 넘어가면 4가 되면 될 테니까 A라는 값 얼마? 2분의 1 이걸 위에다 집어넣게 되면 P라는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가 0,3 B라는 점의 좌표가 2,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때 X축 위의 점 P X축 위의 점 P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는 AP의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에 대한 제곱의 최속각과 그때 P라는 점이 뭔지도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 거랑 조금 결이 다른 문제야.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내가 P라는 점은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 X축 위에 있는 특징을 살려서 A, 0 정도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형태는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기억하는 게 좋다. 제곱 길이의 제곱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게 되면 이 녀석은 반드시 2차식의 최대 또는 최소로 문제 풀으시면 됩니다. 여기 최소니까 최소라고 적어볼게요. 2차식의 최소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무슨 말인고 하면 실제로 한번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AP에 대한 제곱과 BP에 대한 제곱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요래하면 A제곱이죠. 요래하면 9가 되면 될 거고요. 요래하면 A 빼기 2에 대한 제곱이 되게 될 거고 요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25가 되면 되겠죠. 두 개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야. 이걸 정리해볼게. 2A 제곱 마이너스 4A 됐나요? 요거 4니까 9하고 13 더하면 38이 이렇게 되시면 되나?
됐죠? 결국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이 녀석에 대한 최소값이라는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아지게 돼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이차함수의 최대치수의 느낌과 똑같아지게 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요 녀석의 꼭 지점의 좌표가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1이 되는데 됐죠? 최소값은 꼭 지점의 y 좌표값이라 그랬으니까 1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2 빼기 4 더하기 38이 되면 될 테니까 36.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36이면 되시면 돼요. 됐죠? 근데 P의 값도 찾으래. 근데 얘들아 P의 값 찾으려면 A 알아야 되잖아. 요게 지금 뭐야? A가 무엇일 때? 1일 때 값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1,0이 되는 순간 최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쌤이 비교라고 해서 보고해 줄게요. 근데 만일에 지금 점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a, 0 아까처럼 뭐 a, a, 2 빼기 1 뭐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 근데 만일에 아무런 근거 없는 아무런 도형의 조건이 없어. 그냥 아무 점이나 뒀어.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저기 있는 제곱을 더하게 되면 그 녀석은 아마 a 제곱에 대한 식과 b 제곱에 대한 식이 동시에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자 결국 얘들아 요렇게 된다라는 건 이 뜻의 의미가 뭐지? 요게 2배 돼서 a 빼기 1에 대한 제곱으로 묶어냈더니 요런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과 똑같거든? 그래서 저걸 뭐 하면 되냐면 a에 대한 완전 제곱식, b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리고 남는 요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최소가 되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다시 어떤 A, B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자가 하나로 통일되면 그냥 이렇게 2차식이 나와. 근데 문자가 두 개가 그러니까 도형의 특징이 없는 그냥 아무 점이라고 두게 되면 A, B로 세팅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녀석을 식을 정리하면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이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을 A에 대한 완전 제곱, B에 대한 완전 제곱 만들고 남는 녀석, 요 녀석이 뭐가 돼? 최소. 왜? 얘가 0되고 얘가 0되면 제일 작아질 거거든. 됐나요? 그래서 요거 0되게 하니까 얼마? 여기 A 빼기 별표 요게 만일에 세모라고 치면 요거 앞에 있으니까 네모라고 칠게. 그럼 뭐가 되는 순간? 네모 콤마 세모가 되었을 때 그때 최소값이 얼마다? 저기는 별표랑 같다라고 해서 문자 2개짜리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점에 대한 특징이 있으면 특징을 살리는 한 문자로 표시하는 방법을 계속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기 우리 요거 공식처럼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설명 안 할게요. 필수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칸막이 좀 치고 가도록 하십시다. 됐죠? 필수 4번 보시게 되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 B라는 점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5,2 이렇게 했을 때 요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지금 물어보는 게 삼각형의 종류예요. 근데 그 삼각형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변의 길이들이 결정하는 거야. 맞아요? 3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 2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제곱이 같아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종류는 변의 길이에서 결정이 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AB의 길이가 얼마고 BC의 길이가 얼마고 C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길이 구할 거예요. 여기 공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차이 2죠. 2의 제곱 4. 너희들이 차이 2죠. 2의 제곱 4. 그럼 이거 루트 8. 정리 안 할게요. 왜? 우린 비교할 거라서. BC의 길이는 너희들이 차이 4의 제곱이죠. 16. 너희들이 차이 얼마? 4의 제곱 16. 그럼 이거 32. 됐죠? 다시 C에 가겠습니다. 너희들이 6의 제곱 36. 2의 제곱 4. 그럼 이거 얼마? 루트 40. 길이 같은 건 없는데 얘들 잘 봐라. 요래 두 개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얘 되는 거 아닐까? 요거 제곱하면 8, 요거 제곱하면 32, 더하면 40. 맞아요? 제곱이 제곱관계 성립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네. 이번에는 이 녀석이
직각삼각형입니다. 뭐를 빗변으로 하는? CA를 빗변으로 하는 C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 똑같은 말은 각 B가 얘랑 가지고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표시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예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자, 이거 잘 좀 보세요.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흔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루트 그 다음에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2에 대한 제곱. 이 녀석의 최소값. 이건 또 뭐지? 뭐 정비시키고 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식을 다시 해석할 수 있으면 잘 봐. 아마 여러분 처음이라서 안 보이실 테니까 쌤이 한번 해석하는 걸 봐봐. 이 앞에 있는 이 식은요 x, y라는 점과 1, 0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은 과정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거리 구할 때 저는 식 세우는데 식을 보고 이렇게 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 이 녀석은 뭐라 읽으면 될까? x, y라는 점과 마이너스 3, 2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뭔데? 너희 둘 사이의 거리와 너희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거 구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거리 구한 걸 더해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들아, 저기 확실한 거 여기 어디엔가 1, 0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디엔가 마이너스 3, 2라는 점이 있는 건 확실해. 근데 x, y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죠. 그럼 얘들아 말해, 만일에 x, y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러면 뭐야? 너희 둘 사이의 거리 요거죠? 너희 둘 사이의 거리 이거네? 만일에 그 x, y라는 점이 한 이쯤에 어디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렇게 거리 요거, 이렇게 거리 이거 할까? 움직임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달라지게 되지. 그러면 제일 짧아지는 순간이 뭘까? 라고 보면 얘들아 말해, 당연하지. 요 둘 사이의 거리. 여기 어디에가 x, y가 아니 다리 x, y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거리 다 여기 있어도 이 거리고 결국 점 x, y라는 점이 요 선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면 항상 길이는 뭐가 돼? 요거지. 지금 봐.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누가 제일 짧아? 무조건 초록색이 제일 짧지. 맞아요? 점 P가 점 x, y라는 녀석이 요 녹색 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위치하게 되면 뭐 한 거야? 이 두 점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에 다이렉트 가는 이 경우가 최소값.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요겁니다. 되나요? 다른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려면 요 식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거리를 각각 구하는 과정이구나 라고까지도 해석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답 내보도록 할게. 내가 찾는 최소값은 너희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없는다고 그랬으니까 차이 4죠? 4의 제곱 16, 차이 2죠? 2의 제곱 4. 그럼 이거 루트 20일 거고 제곱 묶어내면 2루트 5가 내가 찾는 최소값입니다 라고 해서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저거를 식을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요런 도형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가 A고 B고 C라고 주어져 있고 BC 위에 중점을 우리가 이렇게 M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에 대해서 거기 AM에 대한 제곱 BM에 대한 제곱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증명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 더. 요 공식은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분 6-2번에 있는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뭐럭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파푸스의 이름은
중선 정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데서 이 공식을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증명해내는 과정도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것들은 그냥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공식은 외워야 돼. 지금 보니까 뭐 했어? 중선이 보여. 일단 외우자 얘들아. 일단 외우고 증명할게. 보자 앞에 보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제곱한 거. 안쪽에 있는 짧은 길이 AM에 대한 제곱, 요 길이 BM에 대한 제곱, 요 길이. 요거 제곱한 거 합의 2배랑 같다라는 게 파푸스의 순서입니다. 그림상에서 외우세요.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 요거 중선이 아닌 중선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두 직선의 제곱의 합은 짧은 거 2개에 대한, 왜냐면 요거 길이 같거든요. 요거하고 요거에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2개에 대한 제곱의 합과 2배랑 같다라는 게 파푸스의 순서입니다. 됐지? 일단 이거 외워야 된다. 나중에 쓸 거야. 문제 풀다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이런지를 증명해 보라고 되어 있거든. 그걸 뭐 이용하면?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용하면. 자, 여기다가 쌤이 x축을 하나 입힐게요. 그리고 요 m이라는 점을 원점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y축을 하나 입혀볼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좌표들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잘 보세요.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c라고 둬서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두면 똑같은 거리만큼 갔을 테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라고 둘 수 있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없으니까 그냥 ab라고 두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변으로 다 구해버리면 돼. 자, 지금부터 간다.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b에 대한 제곱 더하기 ac에 대한 제곱. 좌변부터 계산해 볼게요. 너희 둘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니까 루트 빼버리고요. 차이에 대한 제곱 a 플러스 c에 대한 제곱, 차이에 대한 제곱 b제곱이 되고, ac 너희 둘의 좌표 차이 a 빼기 c에 대한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이거 봐.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되면서 각각 제곱이 2개씩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2ac가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2ac가 나오니까 사라져 없어버리게 됩니다. 됐죠? 좌변 정리하면 결국 이거네. 좌변을 정리한 게 이거야. 그럼 이제 우변 정리 가볼게. 얘들아 보자. 이번에는 2배 돼서 am에 대한 제곱, bm에 대한 제곱을 계산해 버리도록 할게. am에 대한 제곱은 뭔데? 얘랑 원점 사이 거리일 테니까 a제곱 좌표 차이 제곱하면 b제곱. 그럼 bm은 얘들아 요 길이가 뭔데? 이거 ci가? 이 길이가 ci가? 결국 뭐 되는데? c제곱. 잠깐만. 우변을 정리한 것도 a제곱, b제곱, c제곱 합의 2배. 좌변, 우변 같죠. 그러니까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것들은 뭐 하는데요? 좌표 평면에 옮겨서 실제로 길이를 구해서 등식이 맞는 걸 확인해 보는 작업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파푸스의 중요한 이 빨간색은 외워두도록 하십시다. 앞으로 써먹을 겁니다. 알았죠? 요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